다음은 김영균 차파트너스 자산운용 본부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지금 사조오양 대상으로 주주활동 진행 중이신데요. 사조오양 저는 맛살 참치로밖에 잘 모르는데 혹시 사조오양 상대로 주주활동 나서시게 된 이유하고 현재 뭐 진행 상황 공유하실 수 있을 부분까지만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. 사조오양은 작년, 그러니까 2022년 3월 주총 때 저희가 감사위원을 선임했던 회사인데요. 2022년 3월에 저희가 그 주총까지 갔던 회사가 두 개 있습니다. 토비스라는 회사랑 사조오양 이 두 개인데, 토비스는 주총 전에 경영진이 저희의 제안을 좀 이제 수용을 해서 향후 주주 환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발표를 해서 공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주주 행동을 중단을 했고요. 그 이후로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그때 대비 주가가 한 2배 올랐습니다. 그리고 회사가 약속했던, 공시를 통해 약속했던 것들을 다 차근차근 다 착실히 이행을 하고 있고, 그 전에 IR 활동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이후에는 거의 뭐 수시로 IR 활동도 하고 있고 굉장히 회사가 좀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좀 모범적인 케이스였고, 근데 반면에 사조오양은 저희가 제안했던 것들을 수용하지 않아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주총까지 갔었고, 주총에서 표대결까지 갔었고, 표대결에서 저희가 경북대 고스쿨 이상훈 교수님을 사회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. 저희가 사조오양을 이제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, 행동주의 펀드는 기본적으로 저평가 기업을 항상 이제 대상으로 하거든요. 이 회사는 지금 설립된 지 50년이 넘었는데 딱 한 해 빼고는 매년 흑자를 기록한 굉장히 우량한 회사고, 그리고 그 광화문의 비영업 부동산도 굉장히 높은 가치의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고요. 저희가 일단 저평가고 저희 펀드 사이즈로 할 수 있는 좀 시총도 낮은 회사고, 이제 이런 차원에서 선정을 했고요. 그리고 작년에 감사위원 선임 이후로 감사위원 이상훈 교수님께서 내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그 사조오양 분기보고서나 단기보고서 올해 거 열어보시면 그 이사회 활동 내용이 다 기록이 되거든요. 거기에 그 사회이사 추천위원회 설립하라, 그리고 내부거래위원회 설립하라, 이런 내용들을 이상훈 교수님께서 다 이제 안건으로 올리셨고, 혼자 찬성하셨고 다른 사회이사 감사위원 분들 뭐 반대 또는 불참 뭐 다 사회이사 반대, 이런 결과로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고요.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계속 주식을 보유하면서 좀 인게이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. 또 아까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그 감사위원을 또 주주 제안으로 선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, 이 감사위원을 선임하고도 지속적으로 좀 주주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?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성훈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위원 그냥 한 명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수많은 이사회 멤버 중에 한 명이라서 뭐 굳이 뭐 얘기를 하고 이사회 의사로 해도 다 기록을 하더라도 안건 자체가 통과가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.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최고의 수단은 법적인 어떤 이제 뭐 액션이 될 텐데,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될지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가든 뭐 이사회 안에서 해결하든 그냥 원오브 되는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, 저희가 작년에 사조오양 대상으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중상장, 아까 얘기 나왔는데 이 회사가 전형적인 그 이중상장 회사거든요. 제일 밑단에 사조 산업이라는 회사가 있고 상장사, 그리고 그 밑에 사조 대림이라는 상장사가 이제 자회사가 있고요. 손자회사로 사조오양이라는 회사가 이제 있는 겁니다. 저희는 제일 밑단에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 거고, 세 개, 그리고 또 다른 계열사 상장사 하나 더 있고요. 그러니까 거의 모든 주요 계열사가 상장되어 있는 이런 회사다 보니까 좀,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 영역도 좀 비슷하고 이해상충이 좀 있거든요. 여러 계열사가 상장되어 있으면, 그러니까 뭐 대주주 지분율, 대주주가 어느 회사에 더 이해관계가 더 많냐에 따라서 뭐 사업을 뭐 특정 회사에 몰아줄 수 있는 거고, 이런 쪽으로는 뭐 의사결정이 이렇게 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해소하라고 그 자발적 상장 폐지를 주주 제안으로 올렸었습니다. 물론 이제 대주주 지분율이 67% 가까이 됐기 때문에
60%가 넘었기 때문에 좀 부결이 됐었고요. 예, 이런 문제 제기를 저희가 사조 오양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 전년도에 제일 밑단에 있는 사조 산업 대상으로 또 일반 개인 주주분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를 했었거든요. 근데 뭐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결과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이후로 이 사조 계열사들이 각 회사의 지분을 엄청 사고 있습니다. 장내 매수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유별권을 좀 높이고 또 혹시 또 다음에 혹시 모를 감사위원 선임 주주 제안을 좀 방어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아요. 네, 뭐 단정할 수 없지만 계속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좀 여러 계열사가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,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회사가 주주의 제안을 좀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어떻게든 그걸 방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가 좀 사조 오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대를 좀 골랐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희가 좀 계획을 열심히 세워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위원 활동에 좀 어려우신 부분도 말씀 주셨고 한 명의 이사로 좀 실질적으로 성과되기 쉽지가 않은 상황도 말씀 주셨고 그리고 어떤 문제 제기를 사조 오양에서 대상으로 하셨는지 말씀 주셨는데 혹시 좀 전에 그 이중상장 관련돼서도 아까 이창민 교수님께서 그 서두를 던져준 적이 있으셔서 혹시 사조 오양 관련돼서 좀 말씀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? 뭐 이중상장 문제도 사조 오양만 있는 건 아니라서요. 거기에 특별하게 뭐 당연히 문제점이 있는데, 근데 제가 쭉 말씀 좀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해주신 것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게 행동주의 펀드는 시장에서 열심히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외부적인 인프라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국민연금도 조금 뭐랄까 좀 비리비리하고요.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그다음에 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것도 조금 약한데 사실은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의 외부의 지배구조는 사실은 사업부 안축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언론이라고 봐요, 개인적으로.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한국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약간 플레이가 진일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옛날에 대우조선 해양 회계부정 있을 때 사실 그거 끝나고 나서 제가 느끼기에는 회계사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그때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사법부에서 회계사를 실형을 줬어요.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옥에 꼭 집어넣는 게 만능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렇게 사법부에서 엄단하는 예를 들면 형사나 민사소송 쪽에서 좀 엄단하는 판례나 이런 거 하나만 나오면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는 저는 언론을 계속해서 이게 저는 기업들이 뭔가 행동주의 펀드가 뭔가를 얘기를 하고 뭔가 하는 액션을 했다 물러나고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 5, 6년째 반복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언론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. 왜냐면 필요할 때는 행동주의 펀드 막 기사 열심히 쓰다가 팔로우가 안 되잖아요. 네, 그런 면에서 네, 뭐랄까요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.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,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를 하나의 문제를 한 기업 이런 걸 가지고 한 3, 4년은 팔로우를 해주셔야 사실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, 그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 뜬금없었습니다. 언론의 막중한 책임을 또 말씀 주셔서 네, 잘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혹시 내년 3월 준호까지 좀 달성하고 싶으신 사조 오양 대상으로 하는 그 주주 활동 목표가 있으시다면? 사조 오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율이 뭐 이미 50%가 넘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3% 룰이라고 하는 게 적용되는 감사위원 선임 말고는 저희의 힘에 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안건이 없거든요. 근데 이미 감사위원을 저희가 작년 주총에 선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총에서 또다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이사회에 들어가 계신 사회이사인 감사위원을 통해서 좀 계속 여러 가지 개선 노력을 좀 할 계획입니다. 한마디 해주세요. 네. 저희가 그 3%를 감사위원으로 해서 보내신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3%룰이 감사에만 적용되다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 감사위원회로 갔어.
안 가도 가는 회사들이. 왜냐면 감사위원회는 이사들 뽑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중에서 3%를 해서 하니까 다 자기들 편한 사람들만 했는데,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최소한 한 명은 이 3%를 처음부터 적용하자. 그래가지고 이상훈 교수님 들어가는 거죠. 근데 몇 건 안 돼요. 제가 알기로 여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회계기준원장하는 이한상 교수가 저기 한국타이어 뭐 그쪽 한 거 몇 건 안 되는데, 그래도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기존 그 창업주 패밀리가 인도르하지 않은 후보가 어찌됐든 해서 이사회에 들어간 거예요. 정식 멤버로, 정식 이사 멤버로.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업 역사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 최초로 몇 번 일어난 건데, 많은 기대와 뭐 이런 거에 또 이것도 이제 아까 한국 아카데미랑 좀 비슷한 느낌일 수 있는데, 절반의 성공? 그래도 일단 들어가서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너무 이 효과가 없다 뭐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, 가는 길이고 가는 과정이고,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서도 이상훈 이사님 또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저도 한 말씀을 더 드리면, 그 이제 효과가 없다는 거는 이사회 이제 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분이 뭐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좀 다소 아쉽다는 것이고, 실제로 이제 뭐 사조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상훈 교수님 훌륭하신 분이니까 저희도 사회이사 및 감사위원이 가서 이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는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. 과거보다 훨씬 더 이제 투명해지는,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,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. 그렇지만은 한계도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, 이게 뭐 한 명 가지고는 안 된다. 그건 아니다. 이렇게 말씀을. 알게 모르게 회사의 어떤 지배구조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. 의미가 있죠. 회사가 모든 자료를 다 그분한테는 공개를 해야 되니까 그것만 해도 크죠. 모든 걸 다 가리고 싶었는데. 내가 누가 하나 와 있으면 보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큰 거죠. 굉장히 큰 거죠. 그거